월요일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비슷한 의상을 커플룩처럼 입어 주셨어요. 오늘 찰떡 같은 옷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제가 또 이 시간에 배웁니다. 자, 5위부터 열어보면서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주부터 이 이벤트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워낙 저희 같이 많이 했어서요. 하나씩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박근영 부장님, 일단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이벤트 계속 앞두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좋고 계속 좋은 기운이 나오긴 하지만 탄력도는 약간은 약화됐다라는 시선이 맞는지, 그리고 결국은 이 이벤트에서 강력한 트리거가 있어야 레벨업이 되는지, 아니면 시장의 시선 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반기까지 좋다는 인식은 그대로 다 동감을 하실 것 같고요.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다소 상승폭이라든지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0만 원 이상 넘어섰던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밸류션 부분에서 일부 종목들은 조금은 목에 찬 느낌도 나지만 이제 남아있는 종목이 뭐냐 뭐 이런 정도로 좀 찾아야 되는 국면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펀드 플로우가 그 IT 쪽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모습을 보였다가 주말 사이에 또다시 대규모 자금이 다시 테크 쪽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도 조정 시에 테크를 다시 사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구나 엔비디아의 이제 GTC 2024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최대의 AI 기술 컨퍼런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18일부터 21일간 4일간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이벤트가 이제 젠슨왕의 키노트 연설이 아마 되겠죠. 이게 한국 시간 19일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있으니까 내일 새벽 정도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차세대 블랙웨어 관련된 아키텍처 기반의 비백 신제품이 제신다. 이게 이제 하반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본격적으로 물건이 나온다는 거고요. 전 세대 제품 대비 70에서 100% 정도 연산 능력이 늘어난 것 때문에 이쪽에서의 변화, 이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가격도 초미의 관심사겠죠. 그래서 경쟁사 AMD의 동성능 칩 대폭 할인 전략에 대한 방어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러니까 비백의 가격이 AMD 제품과 비교해서 어떻게 가격 전략이 세워지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연산 능력 대비 가격 상승폭은 아마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위 컴퓨팅 비용은 낮아질 거라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HBM 관련된 리드 타임이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비백에 대한 예약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존 제품을 좀 줄이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많이 줄고 이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지난번보다는 좀 원활하다는 이야기 들리지만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격에 대한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쿠다 소프트웨어 대규모 업데이트 발표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AMD 같은 경우도 최근 자사의 소프트웨어인 이 부분에서도 쿠다 기반 앱들이 소스 코드 변경 없이 구동되도록 드라이버를 이제 기본적으로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쟁사의 어떤 부분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어떻게 되냐. 쿠다의 최근 업데이트 사항을 또 공개를 해야 된다. 이거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중국용 신제품 H20이 이제 생산 발표이죠. 그래서 지난 4분기 미국 정부의 중국 대상 AI 칩 대규모 판매 제재로 중국 매출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서 일부 물량은 싱가포르나 아시아 지역 밴더를 통해서 우회해서 중국으로 팔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관련된 주요 리스크 요인 하나인데, 이렇게 미국 정부의 강화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중국용 신제품 발표, 이게 어떻게 날 것이고 미국 정부가 이걸 용인해 줄 것이냐, 이 부분도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주문형 커스텀 반도체 사업 진출 가능성인데 NPU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ASIC 이쪽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엔비디아가 가장 큰 리스크로 얘기되고 있는, 결국은 빅테크들이 자체 칩 디자인으로 점점 넘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커스텀 칩 신사업부를 키우고 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이쪽이 주력인 브로드컴이나 마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이고 악재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현실적으로 마벨이나 브로드컴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 3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현실화되면 엔비디아는 주가가 올라가고 나머지 IT는 빠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웰 차세대 아키텍처 티저 가능성까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다양한 새로운 변수가
발표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젠슨 황 CEO의 키노트 스피치가 핵심이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7시, 그러니까 개장 전에 소화를 하게 되는 이슈인데 어떠한 모멘텀을 저희가 주목을 모두 해야 되는지 부장님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금을 볼 수 있을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그러면은 정말 큰 이벤트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오늘 오후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기대감으로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시장에서 조금 이야기가 돌면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쪽도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조금은 과감한 베팅도 지금은 시장에서 더욱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뭐 일단은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슈가 터져나오고 거기서 좀 명확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장중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게 지금 사실 뭐 HBM으로 정확하게 갈지 아니면 CXL로 갈지 그걸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도 어느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지도 사실 우리가 뭐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거를 미리 예단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연속성을 만약 그 이슈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은 또 연속성이 생길 거예요. 네. 왜냐면 최근에 반도체가 뭐 CXL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뉴러모픽 갔다가 지금 유리기판까지 갔잖아요. 그 수급이 계속 돌고 있으면서 순환매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뭐 SKC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이 좀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터져 나오면 그쪽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연속성 부분을 충분히 좀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장 초반에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럼 오전에 시초가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잘 가는 종목으로 따라 붙어도 괜찮다라는 힌트를 네, 만약에 건가요?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좀 묵직하게 현재 시점에서는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르게 전략을 드리는 이유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묵직한 그 이제 반도체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GTC 같은 경우 사실 이벤트 플레이를 단기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슈나 테마단으로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타날 텐데 그 부분에서는 수급을 쏠리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시점 트레이딩 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다 매일매일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 3거래일 정도 연속성을 가지던 산업군들 같은 경우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굉장히 좀 특히나 기관이 차익을 많이 하면서 차익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선침해가 잘못되면은 발목이 좀 세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러한 방법으로 조금 세분화돼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저 PBR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진 않을 건데요. 요거 짧게만 본부장님 봐주세요. 두산 관련해서 엔비디아발 모멘텀을 가지면서 뉴스화가 됐고 그러면서 지주사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변동성 구간에서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포인트가 어디라고 저희는 일단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같은 경우는 저 PBR로 봤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이 지분 인수, 지분 확대 부분들도 일부 뉴스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저점 부분에서 한 14만 원대까지는 뭐 저 PBR 관련된 이벤트로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추가적인 뭐 엔비디아발 소재 공급 이슈가 좀 추가로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이라는 종목 지주회사들이 오늘 뭐 LG나 이런 쪽은 좀 빠지지만 나머지 쪽은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저 PBR 딴에서의 좀 움직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 섹터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별도로 해볼 거라서요. 거기서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위에 대한 탄력도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를 열어볼 겁니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암학회, 그리고 실적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궁금해요. BOJ에서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FOMC에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알테오젠이 오전 고점 대비 빠르게 후퇴를 하고 있어서 이 수급 변화에 지금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건가? 지금 이 알테오젠의 흐름이 전체적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가? 이 포인트가 일단 가장 궁금합니다. 박근혜
이건영 부장님, 지금 오후에 새로운 힌트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알테오제는 알테오제만의 이유겠죠. 지금 보면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미약품 그룹주도 플러스권에 있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한 몇 종목이 있지만 이제 급등 이후에 다소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언론을 통하면 역시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미국이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계약 금지를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특히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반사 이익으로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제한하는 바이오 안보법, 그러니까 바이오 시큐어 액트를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인이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 BGI와 계열사 관련된 컴플리트 지노믹스라든지 위탁 연구 개발 생산 이 관련 서비스라는 우시앱텍과 계열사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바이오 기업과 계약 금지를 하는 내용 골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사실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거 이후에 주가 거의 50% 넘게 5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후부터 3월 15일까지 주가가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52%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시는 매출에서 초기 단계 프로젝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마 드러그 서브스탄스 관련된 CMO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이러한 숫자가 수혜로 간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반사 수혜로 있는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투자 센티멘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바이오 섹터의 주가 과열 양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알테오젠이 됐든 뭐가 됐든 최근에 LCLB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일부 악재가 나와버리면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렉나자의 3분기 승인 추가 임상 결과 밥도를 앞두고 이제 긍정적 의견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급등에 따른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항암제 분야의 경쟁 강화 때문에 ADC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역시 긍정적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 관련된 뭐 바이오 스퀘어 액트 수혜 기계하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18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라는 2024 이게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여 기업의 관심도가 또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로 봐서는 보령이라든지 바이오 오케스트라 뭐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비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주요 파이프라인 관련된 발표가 있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AI 신약 후보 물질 공장 단위 생성 체계 관련된 부분이 서비스 모델을 추가한 부분이 또 소개됩니다. 뭐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언론을 통해서 세계 유일의 인플렉시막 관련된 피하 주사 제형인 진펜트라 관련된 부분을 미국 전역에 출시했기 때문에 신제품 모멘텀도 있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메쉬 치료제 FDA 승인이 최초로 났는데 이것은 결국은 3월 14일자로 마드리갈 파마큐티칼스 쪽에서 레스메디룸이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FDA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메쉬 쪽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업체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ST 이게 메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된 부분도 임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전통적으로 3, 4월 정도의 어떤 수익성들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다양한 종목들 별개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회에 대한 모멘텀 그 일정도 있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개별적인 종목이 어떠한 이야기 담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일 것 같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의 이동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3위 키워드가 2차 전지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사실 셀 쪽은 오전에 그렇게 같은 이슈에도 강하진 않았는데요. 어찌 본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급등했던 쪽에서 힘이 빠지면서 2차 전지 쪽에서의 메리트가 강화되는 건지 이쪽이 오후장의 히어로 종목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슈화 측면에서의 천장 뚫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로 일시적인 이동이 나온 건지 수급 변화 흐름은 체크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적으로
전액이라든지 전고체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대형주에서의 움직임은 사실 뭐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일부 LNF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좀 오전장부터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들이 키워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슬라에서의 뭐 가격 상승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일단 인도발 이슈가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부분에서의 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어쨌든 그 시장을 침투하는 부분들, 사실 다른 쪽에서는 무역 장벽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의 좀 출구 전략이 만약에 통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뭐 출하량 증가라든지 중국발 비중에서의 조금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테슬라가 이제 뭐 대이장에서 또한 2%대 이상 상승이 일단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차전지 투심엔 좀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인터배터리 이후부터 어쨌든 이 SD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일부 형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오늘 장 초반부터 시간에부터 해서 이 SDI에 뭔가 납품을 하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뭐 필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일단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온 부분이 일부 있었고, 또 리튬 같은 경우도 뭐 1차 뭐 이제 좀 승인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볼리비아 정부 쪽에서 염호 관련 사업의 1단계를 통과를 한 거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3개 기업에 한정된 호재가 아니라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좀 세계 기업에 좀 한정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반등이 일부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좀 하락이 크게 나왔었던 게 이제 선물 가격이 좀 많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의 이제 역시나 공급단에서의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연속성이 나오기에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해석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단이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리튬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움직이게 어쨌든 형성이 되긴 했는데, 각각의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2차전지에서는 전반적인 가격 경쟁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산업적인 흐름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요단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LFP 관련된 부분에서 확대가 됐을 때 이런 경쟁력 부분들, 뭐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메리트들을 다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슈단에 따른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런 선택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슈나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좀 집중 매수매도 하시는 방향으로 현재 시점에서 좀 풀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2차전지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영역 안에 있다라는 진단 주셨습니다. 조금 더 다른 뷰가 또 나오면 또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2위 오늘 좀 무게 있게 가볼까 합니다. 로봇에 대해서 서서히 지난주부터 저희가 키워드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힘을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7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솔루션을 활용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재료도 안고 있습니다. 박근현 부장님, 저희가 대장주격 종목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오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해와 서서히 다른 것은 이제는 여기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이전보다는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위치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릴 그 준비가 됐다라고까지 로봇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여태까지는 로봇주가 사실 뭐 정책적인 아니면 대기업들의 이슈 때문에 네. 뭐 밸류에이션이 사실 설명되지 않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신규로 손이 잘 안 나가고, 뭐 지금도 뭐 새롭게 사라 그러면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본다면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좀 여기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오는데 좀 읽어보면 최근에 로봇주가 조금은 고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리포트가 있는데 그걸 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아무리 주식을 보는 PB나 뭐 애널리스트라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를 놓고 지금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뭐 단순히 뭐 뉴스 하나 나오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오픈 AI와 협업으로 해서 AI 로봇의 미래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 로봇 이런 것들을 떠나서 AI 로봇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피규어 뭐 01이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3일 오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가 협력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피규어 01이라고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3월 소개 영상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10월 달에 2족 보행을 했고 올해 1월 달에 AI 트렌디드 커피 데모라는 영상으로 명령을 알아듣고 커피를 내리는 로봇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일 영상에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반에서 사과를 건네주고 선반을 또 정리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정말인지 아니면 뭔가 뭐 세팅된 뭔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굉장히 진일보한 AI 로봇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12월 14일 테슬라가 옵티머스2 영상을 통해서 이종 보획 로봇의 하드웨어를 보여줬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아틀라스가 이미 23년 1월 19일 날 건설 작업자에서 물건을 던지고 공중제비 도는 영상까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가 아틀라스에 비해서 하드웨어가 좀 뒤처지긴 하지만 대량 생산 관점에서는 앞서간다 볼 수 있겠고 일론 머스크도 22년 AI 데이에서 3년에서 5년 내에 $20,000 정도 판매를 이렇게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 실제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바지를 내놓고 이렇게 다림질도 스팀 다림질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까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규어 같은 경우는 로봇의 AI를 적용 그리고 아틀라스나 옵티머스 피규어 모두 향후에 자동차 공정에 적용 가능하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김 일론분에 통하면 지금 24년 2월 $20억 가치로 6억 7,500만 달러의 투자를 피규어라면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예전에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 로봇 주식이 왜 비쌀까에 대한 설명이 좀 안 됐는데 이게 로봇의 AI가 진행되고 나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머스크는 로봇을 통해서 생산성이 무한으로 가던 인당 생산성으로 정의하는 경제관이 완전히 바뀔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에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로봇 생산성이 무한을 향해 가고 있고 뇌만 있던 AI가 로봇을 통해서 몸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하드웨어 로봇의 수요 급증을 또 의미하면서 로봇 주식이 상당히 좀 비싸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까지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뭐 공상 같은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AI 로봇이 정말로 점유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라든지 자동차 생산 공정에 정말 들어가게 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우리가 가능한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몇 년 내로 가능하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좀 무섭기도 하지만 로봇주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또 설명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 특히 AI 키워드가 붙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부장님께서는 봐주셨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의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후장에 어떤 종목이 강하게 불을 뿜었을 때 최근에는 그날 오전까지 그 다음날까지 시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심이 좀 가실 것 같은데 그 맥락에서 하차원 본부장님 지금 제가 시세를 쭉 보다 보니까 아즈넥스텍이 지금 11% 넘게 호가창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산업용 로봇 공급 1분기에 작년 대비로 했을 때 2배 공급했다.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호가창이 눈길이 가는데요. 이렇게까지 자금이 급격하게 몰리는 모습이 최근에 좀 많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즈넥스텍이고요. 로봇주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일까지도 그리고 더 볼 수 있는 지금 돈의 흐름이 만들어진 건 아닌지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아즈넥스텍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도 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일단은 저는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는 뭐 조금 더 이벤트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뭐 상장일이 26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일단 로봇주의 순환매 일단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뭐 일반 청약도 굉장히 좀 흥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구조가 모였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벤트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나머지가 좀 일부 단기 차익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로봇주의 스토리 자체는 뭐 이제 앞에서 피규어라든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대기업발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결국에는 이제 LG전자가 이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베어 로보틱스 투자도 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 관련
관련돼서 뭔가 이벤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기업과 연관된 그런 기업이 출하량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일단 좀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수술 관련된 뭐 좋은 흐름들도 있었지만 감속기를 국산한다라는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또 관련된 움직임이 뭐 렌시스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로봇 쪽은 이런 좀 주도하는 흐름들, 단순히 지금 출하량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부족했었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실적단에서의 뭔가를 메우기 위해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2월부터 좀 이벤트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능형 로봇법 이후에 이제 배달이나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뭐 로보티즈 같은 기업 같은 경우 일개미로 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환경을 마련을 해놨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로봇이 다양한 산업군들에서 사실 인력을 좀 메울 수 있는 부분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용접하면은 이제 뭐 뉴로메카 같은 종목군들 나올 수 있겠죠. 해서 회사마다의 좀 집중하는 로봇 좀 분야가 일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선별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좀 앞으로 로봇주들 만약에 수급이 쏠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상으로는 26일 엔젤 로보틱스 상장, 그리고 로봇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포인트 잘 살펴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빠르게 흘렀네요. 조선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저희 마침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와 마찬가지죠. 미중 갈등, 수익,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본부장님 짧게만 저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지난주 이야기가, 이 모든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다른 쪽에 키 맞추기를 기대하는 식으로 저희가 기술적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어느 쪽에서 지난 여름의 고점을 뚫어내는지에 대해서까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조선주는 포인트 맞춰야 될까요? 일단 조선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슈는 두 개죠. 말씀해주신 미중 갈등이 이제 철강 쪽으로 넘어가면서 조선업으로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이제 MRO라고 해가지고 이런 배를 유지보수하는 건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핵심은 이제 고부가 선에 대한 수주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메탄올 선을 올해 18척 모두 다 수주를 좀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초부터 암모니아 선을 대거 수주를 했죠. 그래서 수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 선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선업에 대한 이런 성과 상승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출하량 부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1등을 좀 뺏었다라는 점, 그리고 공급자 우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국제회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LNG선 이상단의 이런 환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암모니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절대 무탄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이면은 그러한 흐름들이 좀 기술 개발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회사기구에서의 환경 규제 흐름들과 더불어서 일단 조선 이 좀 재생에너지 선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뒷단의 부분들은 그런 이제 경쟁단에서의 뭔가 우리나라가 우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건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본업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핵심 키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슈들이 좀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부분에서의 좀 성장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조선업을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간다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만 된다. 그래야 지금 말씀해 주신 호재를 온전히 다 수익으로 연결해서 받을 수 있다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긴 네. 한데 뭐 좀 길게 보면 다 그렇게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MRO 부분으로만 보신다면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쪽이 좀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은 단기 차익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R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